참 바이오가 어제 또 네. 강하더라고요. 호랑이 없는 곳에 토끼가 왕이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제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좀 지어왔는데 그 좀 시장은 좀 적당히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12월 초에는 또 IT 대형주에 또 그렇게 수급을 집중해서 급등을 시키더니 이제 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바이오에 수급이 쏠리고 사실 어제 그 그냥 바이오만 보였잖아요, 여러분. 뭐 시장 딱 보면 바이오만 오르고 뭐 나머지는 오르는 것 같지도 않은 뭐 그런 그 하루였는데 뭐 저도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 그 바이오가 이제 이쁘다는 표현도 하면서 이제 이쪽 섹터에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처럼 또 이렇게 또 노골적으로 또 바이오에 쏠려버리면 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뭐든 좀 밸런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진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번 확 쏠렸다가 확 빠지고 뭐 이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장 대응하실 때 조금 많이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또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좀 애써 무시했었던 이 오미크론 이 변이가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우세종으로 이제 등극을 또 했고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관련한 이런 이제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이제 부담을 좀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당분간 우리 시장에서는 또 이제 바이오가 좀 우세종이 이제 될 가능성은 예, 높아졌다. 그걸 또 어제 좀 시장에서 보여줬다. 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오늘은 뭐 시장하고 좀 시장을 잠깐 점검할게요. 어제 네. 3,000포인트 다시 이탈을 했는데 뭐 다행인 거는 좀 양봉을 좀 만들었어요. 요거 이제 제가 이따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코스피는 어쨌건 겹악재잖아요. 지금 간밤에 이제 미국의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무려 지금 9.6%뭐 거의 사상 최고 수준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이제 FOMC에서 사실 이제 지금 뭐 테이퍼링 속도를 뭐 빨리 한다 금리 인상 우려가 지금 자꾸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이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겹악재에 지금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좀 낙폭은 제한됐다라는 점, 요건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의약품. 어제 코스피가 0.46%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의약품 업종이 무려 1.75%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극명하게 대비가 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제 바이오가 셌고 어제는 이제 대형 제약주들도 힘을 내줬다라는 쪽에서 이제 확실히 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바이오 말씀드릴 때는 중소형 제약주가 먼저 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대형 바이오 쪽으로 들어갔을 때가 이제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의약품 업종에 기관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도 유입이 됐고 또 대형 바이오주들이 또 움직였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이제 바이오 중심의 시장으로 일단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시장의 낙폭을 제한한 것은 역시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의외로 어제 견조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약세였다가 막판에 이제 돌려 세우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 SK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도 좀 마찬가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제 전기전자를 800억을 팔았고 기관이 1,340억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 원투펀치에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하이닉스 100억 샀고 삼성전자 980억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의도를 또 이제 저는 잘 좀 모르겠어요. 왜 또 이제 IT 원투펀치만 외국인이 콕 집어 사고 나머지 IT를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친구들 속내를 제가 좀 읽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덕분에 시장은 낙폭이 제한됐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바이오만 움직이고 만약에 IT 대형주들이 약간 좀 주저앉았다 그러면 시장은 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당분간 시장의 열쇠는 IT가 쥐고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러면 바이오가 다 올랐잖아요. 대부분 올랐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오른 거예요. 그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코로나 이 확산이죠. 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JP모건 컨퍼런스를 이제 계기로 해서 네. 다시금 이제 신약 모멘텀이나 이런 쪽이 좀 이제 지금 솟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종목들 하나하나씩 볼게요. 먼저 이거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런 대형 제약제들이 움직이니까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힘을 받는 건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그 노바백스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을 원래 갖고 있었죠. 여기 이제 자체 백신 개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반영이 되죠. 그리고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그 모더나가 이제 품목허가를 드디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수출길이 이제 열렸다. 뭐 요런 이제 모멘텀 뭐야 이제 이후에 걸고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예, 요런 상황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워낙에 뭐 요즘에 뭐 회자되는 종목이냐 뭐 일동제약 같은 거. 요거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은 이제 코로나 이제 확산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되겠고요. 주가만 보면 시장 분위기와 상당히 무관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뭐 누가 네. 땡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건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움직이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오에 물꼬를 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움직이는 쪽이 역시 이제 JP모건 컨퍼런스를 계기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JP모건 컨퍼런스에 이제 참가하는 기업들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올라. 이건 나이백이고요. 나이백이 어제 좀 급등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파맵시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바이오를 좀 말씀드릴 때 이제 거론했던 종목인데 여전히 지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이 이제 그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별로 이제 얘하고 인연이 좋진 않았어요. 네오이뮨텍 뭐 얘도 이제 최근에 JP모건 컨퍼런스 기대감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모멘텀을 지금 다 품고서 각각의 어떤 그런 이제 이 간판을 걸고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는 당분간 시장에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죠. 그리고 저도 이런 분위기를 보고서 이제 오늘도 좀 이제 제가 좀 이제 바이오 쪽의 종목들은 다 리스트업이 돼 있는데 뭐 오늘도 이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이제 좀 바이오 쪽에서 한 종목을 좀 갖고 올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일단 그 이제 엄청난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사실 바이오가 이 꿈을 먹고 이 올라가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사실은 다 제가 거론해드린 요 종목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것이 얘들이 다 그걸 한다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한계를 알고서 접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백신 개발 기대감,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라고 해서 걔들이 다 치료제 만들고 백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들더라도 걔 중에 뭐 만들면 하나 둘이 만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을 이루어서 그냥 나중에 그게 정말 만들든지 말든지 이건 중요치 않고 일단 지금이 수급이 몰려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우린 그 구간만 잘라먹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가 반드시 뭐 백신을 만들 거야, 치료제를 만들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P모건 컨퍼런스 간다고 다 기술 수출하는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이오를 접근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걸 알고서 우리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구간만 취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전략상 바이오를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된 노파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을 꼭 이제 숙지하시고 나서 바이오에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바이오가 원래 그런 녀석들이니까요.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가 어려워요. 네, 어렵죠. 네. 네,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업종 이렇게 지금 예. 전략을 짜고 있잖아요. 그거 예. 한번 보고 예. 소개해 주셨던 포트 예, 종목들도 종목 몇 개 점검해 드릴 거 네. 있고 어제 제가 이제 시장에 미묘한 로직의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어제는 사실은 너무 바이오 쪽에 이제 쏠리다 보니까 저쪽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이제 변화를 아직은 캐치는 못했지만 일단 저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아마 지금 당분간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쪽은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쪽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냥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코로나 이 확산 수혜주가 오히려 위드 코로나가 눌리는 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수급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오늘 아마 이제 정부에서 뭐 긴급 멈춤 같은 좀 특단의 어떤 방역 대책이 좀 나올 거라는 좀 그런 이제 소식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또다시 이제 이쪽을 자극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어제 뭐 위메이드가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걸 추세를 돌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NFT 메타버스 쪽에서는 게임주는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제가 이제 잡았어요. 근데 이제 어제 너무 바이오가 이제 드세다 보니까 저기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시그널을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하루 이틀 더 지켜보고서 제가 새로운 메뉴판은 여러분들께 조만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사실 어제 말씀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어제 참 제 종목도 제대로 말씀 못 드리고 갔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없어갖고 네. 제가 이제 한비소프트라는 종목을 한번 이제 NFT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게임주로 이제 편입을 해드렸는데 사실 뭐 편입한 이후에 뭐 크게 움직인 건 없습니다. 크게 움직인 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물려 계신 분들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시나리오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게임주의 모멘텀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쯤에서 그냥 선제적으로 좀 편출한다. 요런 정도로 좀 AS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수혜주 뭐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YBM넷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표가를 달성해서 이제 졸업을 시켰지만 아직 하나 이제 남아 있는 녀석이 이제 메가MD라는 종목 그죠?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네. 이제 일자리 관련 정책 테마로 뭐 이제 접근했다가 코로나 확산 쪽으로 좀 모멘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녀석도 이제 편입한 이후에 뭐 최고 한 9%까지는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목표가를 제가 이제 5,4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여기까지 못 간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가격대라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체로 아마 소폭 다 이제 수익권 이상이실 건데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뭐 긴급 멈춤 등의 어떤 특단의 방역 조치가 발표되면은 잠깐 뭐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메가MD는 온라인 교육주잖아요. 그러니까 원격 수업이나 뭐 제한 등교 이런 쪽이 사실은 핵심적인 모멘텀인데 지금 이제 시간이 계속 끌리면서 지금 겨울방학이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격 수업이나 좀 이런 관련한 모멘텀은 좀 이제 둔화되는 이런 이제 구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MD 같은 경우에도 좀 선제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으면서 우리가 이제 종목 숫자를 또 제가 이제 그동안 좀 트레이딩한다고 종목을 좀 여러 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참에 좀 한번 좀 전열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요 두 종목은 일단은 편출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시간이 좀 남네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한국정보인증. 네. 어제 뭐 1분 만에 랩하고 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한국정보인증의 주요 포인트를 요약한 거, 요거 하나만 더. 어제보다 시간이 더 있네. 그러니까 이 최대 주주가 다우기술이죠. 다우기술이고 다우기술은 이제 키움증권의 이제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다우기술의 최대 주주가 다우데이터예요. 작년에 영업이익을 무려 1조 원을 한 굉장히 뭐 우량한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한국정보인증이 이 보안주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장 좀 집안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이익 베이스나 어떤 이제 그 지분 구성이나 주주 구성이나 그리고 시가총액도 가장 큰 편이에요. 거의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이 좀 포인트를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체 기반 인증서에서 이제 삼성페이와 LG페이 쪽에 이제 지문 인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 어쨌건 보안의 중요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보안의 최고 기술은 역시 이제 금융 쪽의 보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포인트로 잡았고 작년에 영업이익을 104억을 했는데 올해 3분기 누적으로 80억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이제 좀 이 연간 기준은 이제 이익계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 이제 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종목을 갖고 올 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도 이제 배당도 네. 좀 있는 걸 갖고 오는데요. 한국정보인증이 최근 2년간 연평균 이제 100원씩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로 환산하면 약 1.5%의 좀 배당 수익률. 그리고 이제 보안주 쪽에 만약에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되기 시작한다면 얘가 무조건 첫 번째예요. 시총이 제일 크고 이익 규모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 그런 쪽까지 고려해서 한국정보인증을 여러분들께 어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차근차근 보십시오. 차근차근 보시고 뭐 여차 뭐 배당도 뭐 취득할 수 있다면 뭐 취득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네. 전해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정보인증까지 투자 포인트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봤고요.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를 끝으로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